지난번에 간단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체적으로 아마 우리 그 학생들은 좀 경험이 좀 있고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레벨이 조금 이제 다양하게 되어서 원래 처음에 약간 우려사항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수업 어떤 선택 같은 걸 생각을 해서 초보적인 내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주로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돌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혹은 이제 그걸 좀 더 깊게 알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주로 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틀릴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TM을 한다고 치면요, 여러분들이 TM이나 무슨 뭐 어떤 쌤 장비 같은 걸 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장비를 쓰면 되겠죠, 그죠? 장비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비유하자면은 그 장비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비의 너트 앤 볼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냥 돌리는 정도 수준에서라고 하면은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막히고 이게 왜 내가 어떻게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야 되고 이거를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이제 질문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대비시키기 위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론 강의가 주를 이룰 텐데 실습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실습은 실은 이제 실습 내용을 갖다 한다는 건 저도 여기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런 가습으로 튜토리얼 강의도 내가 몇 년 동안 해봤었어요. 그거 유료 강좌예요. 유료 강좌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거의 30만 원씩 내고 듣고 그래가지고 한 50명씩 강의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몇몇 학생들 아마 좀 늘어나서 좀 있을 텐데 그런 거 했었는데 튜토리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스타가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는 없고, 단지 그때 내가 활용을 했던 그 실습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실습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엇박자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좀 상당히 어드밴스 내용을 나가는데 좀 실습은 조금 간단한 내용을 실습을 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알았을 때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비슷한 클래스가 교내에도 보면 이제 우리 보면 학교 전체적으로 여러 과에서 기계과도 있기는 하지만은 물리과도 있고 각 과들에서 보면 계산하시는 분들,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비슷한 강좌들도 많이 열리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실습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 하는 거는 어떤 무슨 아주 펀더멘털한 것보다도 약간은 프랙티컬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하는 건데 또 이제 그런 내용의 클래스는 또 없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처음 내가 강의를 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했기 때문에 실은 현재 강의 자료를 계속 만드는 중이고 그래서 약간은 다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완전히 통일성 있고 딱 완전히 셀프 컨테인된 그런 강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서 조금이나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지금 기본 개념, 양자역학에서 기본 개념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 컨셉을 갖다가 근데 왜냐하면은 뒤에서 쭉 우리가 나올 내용 결국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는 바스피라는 프로그램은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양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양자의 기본적인 컨셉이나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뒤쪽 부분에 들어갔을 때 더 어드밴스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제 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부분 아마 보니까 마틴 교수님 강의가 좀 이미 커버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고체 내에서 계산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봤을 때 튜토리얼에서 내가 사용했던 내용인데, 썼던 내용인데, 쭉 어떤 그 정말 우리가 바스켓이랑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미니멀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쭉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거를 하고 나서는 간단하게 조교와 같이 좀 실습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내가 학회 여러분 여러분 실습을 하도록 하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은 기초적인 이론에서부터 깊게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density functional theory, 여러분 가장 그 프로그램에서 이론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DFT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하나씩, 이게 보면은 이제 내가 쭉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키 어떤 그러니까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장비로 얘기하면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슈더 포텐셜, 무슨 뭐 다음번에 컷오프 에너지, 그죠? 그런 것들, 다음번에 이 이터러티브 미니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하나씩 다룰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좀 하다가 그리고 하다가 이제 다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적당한 시점에서 뭘로 바꿀 거냐면 디펙트 계산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가 마틴기스 디펙트 케미스트리 계산을 하고 이론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뒤쪽에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한번 직접 계산해 보는 거, 뭐 이런 게 기본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펙트 계산하는 거를 뒤쪽에서 이제 잠깐 그것도 약간 이제 그것도 깊게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따라와 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시작하기 전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마음껏 하시고. 자, 그러면은 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른 대학원생이고 하니까 좀 알만큼 알고, 그죠? 이제 연구도 다른 경험도 있고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 오늘 여러분들 양자계산에서 기본적인 컨셉을 할 텐데,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무한양적으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수십 번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고 그 다음번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사람도 있을 텐데, 기대치와 그 다음에 프레이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킹 노테이션을 갖다가 소개를 하겠어요. 브레이킹 노테이션은 우리 뒤쪽에서 특히 이제 우리 PAW 포멀리즘이라든지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할 때 다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번에 이제는 기본적인 얘기, 그 다음번에 여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거가 플래네이브 베이시스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런 베이시스 익스플레인션, 여러 가지 우리가 오비탈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수소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생각할 커뮤니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주 내용은 제가 아마 많은 부분들은 현대 분리 시간을 준비했나? 현대 분리를 들었던 학생 혹시 있어요? 학생들 별로 안 되네. 학생들은 일부가 좀 반복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저기 방금 들어온 학생은 기계과 학생? 재료광고 오경인데. 아, 그래? 왜 늦게 왔어? 실험실에서 잠일할 게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대학원생들, 우리 여기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지금 우리 그룹 학생들인데, 다른 대학원생들에서 연구를 하고요. 대학원생에서 연구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대학원 수업이 왜 있어? 여러분들 나도 이제 수업 안 듣고 연구만 했으면 좋겠는데 대학원 수업이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게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있는 이유가 있고, 그게 연구하고 동일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이상.
우리가 뭐 코수업을 없애면 뭐 없는 나라도 있어요. 뭐 동경대학교 코수업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교육 체계는 대학원생들에 있어서 코수업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학점을 따야 되고 그걸 따야지 졸업의 요건이 만족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된 이상 여러분들은 수업 열심히 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늦게 온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반드시 시각 체크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보면은 나 어디 학회에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는데 뭐 어디를 빠진다, 수업을 빠진다, 혹은 뭐 시험을 빠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내가 개수 체크를 하면 할 말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제도적으로 그냥 하자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얼라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을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런 여러분들 출장 스케줄과 본인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스스로 잘 조절을 해서 해야만 합니다. 네? 연구가 먼저다, 출장이 먼저다, 학회가 먼저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잔소리였고. 자, 무한양자음을 붙여서 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풀어봤죠, 그죠? 마틴 교수님도 푸물로 알고 있고요. 자, 이건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거 양자역학에서 무한양자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거의 양자역학이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절반 정도는 다 이해를 했다고 나는 봐요. 기본적인 중요한 컨셉은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델은 이제 어떤 이 전자가 어떤 양자 우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안쪽에서는 포텐셜이 제로고 바깥쪽에서는 이게 이제 그 무한대가 되는 존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게 그냥 가상적인 것처럼 보이는지 그렇지가 않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텍스트 스트럭처, 라이치 혹은 우리가 어떤 그 부도체 사이에 얇은 금속이 있을 때 그 금속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들은 이와 같은 우리가 무한양자음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 포텐셜이 무한대인 부분에서는 입자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무한이 있어서 그런가? 응? 포텐셜이 무한인데 왜 존재 못하나? 왜? 저 거기에 존재할 경우에 에너지가 무한된다가 에너지가 무한된다가 그렇죠? 자, 파동함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거의 절대값 제곱이 0이 아니 양의 값이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그 점에 어떤 입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존재하게 되면은 그 점에서 그 입자의 에너지는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자연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깥쪽에서는 파동함수가 0이 돼야 되고, 자, 안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슈딩거 방정식에서 포텐셜 부분이 이제 흔하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부분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미분 방식 형태로 이제 붙이게 되면은 어떤 함수를 내가 두 번 미분했을 때 그게 어떤 상수 곱하기 원래 함수가 나오는 그런 그냥 가장 간단한 상미분 방정식,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의 해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로의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바운더리 컨디션.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서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경계 조건을 도입을 하는데, 경계 조건은 여기서 파동함수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바깥쪽에서 0이니까 바로 경계점에서 0이 돼야 된다 라는 것으로부터서 B가 0이 나오고요. 원점에서 0이라는 거에서 이제 B가 0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L에서 L 지점에서 0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부터서 이제 B가 없어지니까 사인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사인 KL이 0이다. 사인 KL이 0이 되는 조건은 KL이 파이의 정수배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K가 이제 어떤 L분의 M파이라고 하는 어떤 불연속적인 그런 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파동함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개수 A
계수 A를 결정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노멀리제이션, 우리가 아까 나온 문제도 노멀리제이션, 규격화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파동함수의 제곱은 그 입자의 존재 확률이니까 내 존재 확률을 가능한 공간에서 다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럼 확률은 1이 나와야 되죠. 입자가 하나니까 1이 나와야 돼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A가 스퀘어 루트 2L분의 1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파동함수가 그렇게 되고, 파동함수가 이렇게 이제 까지 붙여가지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때 에너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요 조건으로부터서 우리가 그죠? 요 조건으로부터서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n이 이제 1, 2, 3, 4 뭐 이렇게 됐을 때 1, 2, 3, 4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파동함수는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기가 파장이 점점점 짧아지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서 이제 확률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걸 제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N+1로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얘기를 하고, 위쪽 스테이트를 우리가 first excited state, second excited state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거니 N의 의미가 되는데,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 자연수입니다. N = 1, 2, 3, 4는 자연수인데요. 여기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시스템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인덱싱을 하고 있어요. 그죠? N = 1인 상태, N = 2인 상태,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문제에서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 인덱스를 바로 양자수, 퀀텀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퀀텀 넘버.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퀀텀 넘버라는 건 이 경우에는 내가 자연수가 퀀텀 넘버가 되지만은 문제가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러면 퀀텀 넘버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떤 정수 세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정수가 아니라 뭐 1,1, 1,2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게다가 수원자의 경우에는 n과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죠? 그와 같은 복잡한 어떤 숫자의 세트가 퀀텀 넘버가 되기도 합니다. 퀀텀 넘버는 시스템마다 고유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정보가 되겠고요. 오케이? 그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이게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컨셉으로서 이제 우리가 기대값과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도입을 하겠어요. 네. 자, 이제 수식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자,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그 알고 있겠지만은, 자,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은 그 점에서의 존재 확률입니다. 혹은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 밀도라고 얘기해요. 확률 밀도. probability 우리가 dens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probability density. 이렇게 사이 제곱을 확률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 밀도에다가 어떤 우리가 이제 구간의 값을 곱한 사이 x의 제곱의 dx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그거는 입자가 내가 x하고 x 플러스 dx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가 아니라 확률 값입니다. dx를 곱하게 되면은,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가 확률이니까 그럼 이 구간 안에 존재했을 때 그거에 우리가 값,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하나가 뭐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의 그 확률인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그 값이 얼마냐면 값은 x죠, 그죠? 그때 여기에서 x하고 dx 사이에 얘가 발견될 확률이 이거고, 그때 우리가 측정되는 값은 x는 얼마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각각의 다양한 위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를 내가 확률적으로 평균한 값은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x 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대값 혹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꺽쇠를 브레킷을 써가지고 x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자 그거는 내가 이제 그 값과 그 다음에 확률을 전체적으로 다 곱해서 그거를 모든 구간 마이너스 무한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다 내가 쓸고 가는 거고 그거 바로 내가 여기서 어떤 그 측정을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x가 아니라 x의 제곱이면 어떻게 되냐? 내가 x의 제곱의 기대값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단지 이제 내가 값이 x가 아니라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x의 제곱에다가 내가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다 더하게 되면은 그게 x 제곱의 기대값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내가 확장을 하면 여러분 쉽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내가 x라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함수 fx라는 게 어떤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내가 fx의 그 확률의 기대값은 얼마냐면은 밀도에다가 확률에다가 fx를 곱한 거를 적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내가 이제 확장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약간 여러 가지 점프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위치, 운동량, 속도, 그죠? 다양한 어떤 물리적인 양이 있어요. 그죠? 자,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그게 다 어떤 하나 뭐 속도다 그럼 v 결정이 되고 위치다 x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그런 물리량 q라는 게 있으면은 항상 그거에 대응이 되는 어떤 오퍼레이터, 어떤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물리량을 측정을 했을 때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기대값은 내가 요거랑 비슷한 구조예요. 위에 x 위치하고 그래서 내가 q의 어떤 평균값 혹은 이제 뭐 q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파동함수를 놓고 psi와 psi 스타 사이에다가 q라는 그 오퍼레이터를 놓고서 적분했을 때 나타나는 이거가 바로 그 내가 물리량을 측정을 했을 때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서 이것도 보면 이건 내가 여러분들 아마 의미상으로 당연히 받아들였을 텐데 그것도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거를 x에 내가 psi 스타 psi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x를 그냥 내가 사이에다가 딱 넣게 되면 그러면은 자 내가 어떤 x라는 위치 그죠?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 오퍼레이터가 바로 x라는 nothing but x라는 그냥 어떤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수가 돼가지고 그거가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평균값을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개념 알고 계세요? observable이 있으면 물리량이 있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꼭 특정하게 이런 형태로 배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오퍼레이터는 수학적으로는 이제 내가 아무런 어떤 그런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그런 자세히 다루진 않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어떤 물리량들에 대한 그 오퍼레이터들의 예를 보면은 자, 이게 왜 나왔느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기본 더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냥 아시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공부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다 근데 다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자 모멘텀이다, 운동량이다. 그러면 운동량은 우리가 이제 P라고 쓰고요. 그 운동량 오퍼레이터 P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미분 오퍼레이터입니다. 미분이어가지고 이것은 그냥 어떤 x라는 변수를 곱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i 하바에다가 x로 편미분한 거, 그죠? 미분한 거. 자, 그거가 바로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위치다, 포지션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x라는 변수가 되겠어요. x라는 변수 그냥 곱하는 겁니다. 그죠? 곱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다. 자, 운동 에너지 같으면 이제 내가 여기서 확장을 할 수가 있죠. 모멘텀이 P가 이렇게 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2번 작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2n분의 P죠. 2n분의 1을 곱하면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2번 미분한 거는 그냥 이게 미분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x를 2번 미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슈딩 이퀘이션을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가 이런 오퍼레이터, 이게 미분한 오퍼레이터가 나오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우리가 슈딩과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그냥 오리지널 폰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죠. 이걸 2번 미분한 거에다가 v 포텐셜을 곱한 거가 2f 사이 x다. 이게 슈딩거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거의 의미가 바로 익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니까 파동함수에다가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하고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오퍼레이터예요. 자, 그걸 작용을 한 거가 바로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게 전체 에너지다라는 그냥 그거하고 동일한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이게 미분으로 나타나시고 포텐셜 에너지 같으면은 포텐셜 에너지를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파동 그 위치에서의 포텐셜 함수를 그냥 곱하는 겁니다. V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체 에너지 오퍼레이터 혹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특별히 앞으로 해밀토니안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해밀토니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보존 역학에서 우리가 뉴턴 역학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때 해밀턴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친 걸 해밀토니안이라고 얘기를 해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 이렇게 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V를 갖다가 합친 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파동함수를 이제 시간의 의존성을 빼지만은 시간 오퍼레이터로 따지면은 이런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오퍼레이터에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has을 갖다가 하나 다 썼지만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우리가 오퍼레이터라는 의미랑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냥 has를 그냥 안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죠? 쉽죠,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요.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엑서사이즈를 좀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양자옥물에서 아이겐 스테이트. 우리가 아이겐 스테이트라는 말을 또 써. 아이겐 스테이트라는 말 여러분들 아세요?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스테이트는 내가 어떤 오퍼레이터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앞에서 일반적 어떤 오퍼레이터에 그래서 어떤 Q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 Q라는 오퍼레이터에 내가 어떤 상태를 작용했더니 그 어떤 상수, 어떤 QN이라는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파동함수 psi를 아이겐 스테이트 of Q라고 얘기를 합니다. Q라는 오퍼레이터의 고유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터 상수 곱하기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슈딩거 방정식에서 말한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 그 아이겐 에너지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슈딩거 방정식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네,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였던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생략을 했지만은 해밀토니안의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겠어요. 에너지 오퍼레이터, 에너지의 어떤 고유값을 가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의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모멘텀, 운동량을 측정을 하면은 그거의 기대값이 얼마가 되겠느냐를 갖다가 한번 계산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n번째 아이겐 스테이트는 이와 같은 식으로 사인 함수로 나타나시게 되고요. 그럼 운동량의 그 아이겐 스테이트는 파동함수 사이에다가 내가 미분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끼워 넣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 곱하면은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은 이게 0이 됩니다.
간단히 그냥 우함수 대칙성에서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0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운동량을 측정을 하면 그거의 기대값은 0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왜 그래? 왜 운동량이 될까? 왜 운동량이 0이 돼? 굳이 계산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고 얼마 한 30초? 왜 0이 되는 거야? 조교. 네. 아니, 졸지 말고 가서 그냥 드링크 할 건 맞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예? 지금 괜찮아요. 아니. 교수님. 나 마실라고. 네. 왜 0이 돼야 돼요? 선생님. 운동량의 평균값이 응. 3세에서 0이고 왜 상승을 안 해? 방향하고 까지 고르고 평균값이 예? 그죠? 자, 양자 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푸니까 여러분 되게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지무지 간단합니다. 고준역학적으로. 그냥 방아에 구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걸 그냥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떤 수를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디서 나오는 경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를 더하면 이게 0이 나와요. 이게 그죠? 이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저기 좀 방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나와요. 자, 그럼 P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P의 제곱. 자, 운동량의 제곱은 이제는 방향이 없어지니까 0이 아닌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P의 제곱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본 것처럼 하동함수 P 사이하고 P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계 미분을 넣고요. 계산해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고요. 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운동량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에너지의 평균하고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여기서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2인분의 P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P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그 에너지의 평균에다가 2m2를 곱한 거죠. 2m2가 되고요. 얘가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내가 이미 구했습니다.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바로 똑같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의 제곱은 그냥 구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멘텀의 그 uncertainty, 그 불확정 정도는 얼마가 되냐? uncertainty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스퀘어루트로 취한 거잖아요. 해보면은 1분의 n 파이 하로가 나온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을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래킷 노테이션. 자, 브래킷 노테이션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 경험 있어요? 따로? 아, 배웠어요? 어느 강의 시간에? 아니, 자네? 내가 가르쳤다고? 아니요, 저 물리학과 수업. 아, 거기에서? 물리학과 수업에서? 자, 브래킷 노테이션은 여러분들 좀 이거는 잘 익숙해져야 주면 여러 가지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노테이션 말 그대로 노테이션이고 여기 무슨 뭐 어떤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 디렉이 만든 건데 디렉이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이제 두 개의 함수 이제 특히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적분 형태로 표현되거든요. 그죠? 그 적분을 갖다 일일이 다 인테그럴 쓰고 막 쓰고 이러기 불편하다는 거죠. 그걸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두 함수를 갖다가 자 사인하고 그다음에 파이 이 두 함수를 이렇게 이제 한쪽에다가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의 컴프레스 컨주게이션 해가지고 가게 돼요.
두 개를 적분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적분해. 우리가 이제 두 함수의 내적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수학적으로는 두 함수의 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파이하고 psi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내가 어떤 이제 q라는 오퍼레이터에 우리가 기대값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q라는 오퍼레이터를 놓고서 두 개 함수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나왔죠,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쓰자라 q를 사이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된다. 뭐 그냥 뭐 어렵지가 않겠죠, 그죠?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면은 뭐 편하겠구나 라는 건데 실은 브래킷 노테이션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뭘 하냐면 여기 있는 내가 이 브래킷을 갖다가 쪼갭니다. 두 개로. 쪼개서 내가 왼쪽에 있는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브라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브라켓 말장난이죠. 브래킷을 갖다가 브라하고 이렇게 딱 나눈다고 하는 원래는 틀려진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다음번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내가 캡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 함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브라 벡터 같으면은 어떤 함수에다가 우리가 켈레곱소수로 곱한 거. 그다음에 이 그냥 캡 벡터 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파동 그냥 원래 함수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이 두 개의 브라하고 캣이 만나면은 그때는 이게 내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은 함수로 보통 쓰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브라와 캣이다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그때는 그게 적분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함수 대신에 어떤 브라 벡터, 캣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테이션 쓰게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슈딩거 방정식에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h psi x에는 e psi x 이게 뭔가? 커피? 그날 이제 따뜻한 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h에 이런 식으로, 그죠? 캡벡터를 써가지고 h psin, e psin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내가 아이겐 스테이트였다 보면 h psin은 e psi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걸 쓰다 보면은 내가 적분 기호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함수를 곱하고 적분을 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바로 왼쪽에다가 브라 벡터만 작용을 시키면 그게 적분의 의미가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가 내가 앞에서 했던 그 상태들 간에 있어서 보면 다른 아이겐 스테이트끼리는 내가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게 0이 되죠. 파이 m과 파이 m은 내가 이렇게 곱해서 아이겐 스테이트일 때 그거는 이게 두 개가 n하고 m이 같을 때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를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네커 델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크로네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크로네커 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인덱스가 두 개의 인덱스가 같으면은 1이고 다르면 0이 되는 그런 걸 크로네커 델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이게 1이 되고 다르면 0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H에 내가 아이겐 스테이트 하나를 갖다가 파이 n이라고 하면 파이 n이 이 n에 파이 n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m이라고 하죠. m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 왼쪽에서 파이 n에 갖다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브라 벡터를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파이 n에 h에 파이 m 한거가 이 m에 이제 파이 m 이렇게 되고요. 파이 m과 파이 m을 내가 이거를 내적을 한 거는 이게 크로네커 델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노테이션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이제 자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쭉 이제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이 아이겐 스테이트들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의 어떤 기본 구조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이제 내가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1에서부터 5까지 있어요. 하나씩 한번 가보죠. 자, 첫 번째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각각의 오퍼레이터는요.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Q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항상 어떤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스테이트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퍼레이터는 그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런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그거는 항상 어떤 아이겐 밸류와 고유값과 그다음 고유 상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Q라는 거를 작용을 하면은 이게 상수 곱하기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스테이트가 곱해져 나옵니다. 상수가 아이겐 밸류가, 그죠? 물론 이건 오퍼레이터가 달라지게 되면은 아이겐 스테이트 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다. 자, 모멘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미분 오퍼레이터였어요, 그죠? 그럼 내가 파동 함수에다가 뭘 작용을 했을 때 이게 상수와 곱해져 나와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함수를 갖다가 내가 한 번 미분했을 때 상수와 곱해져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바로 지수 함수이고 여기에서는 컴플렉스 i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지수 위에 컴플렉스 i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여기에서 P0 하바를 갖다가 내가 P0를 모멘텀 이제에서 P0가 있는 P0의 하바로 나는 거를 내가 K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i K0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뭐냐면은 운동 일정한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일정한 운동을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는 이게 가다가 다시 튕겨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완전 자유 공간에서 한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런 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아이겐 스테이트죠. 위치에 대한 거는 내가 어떤 위치에 대한 거는 이게 위치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하면은 그 위치 값이 나오고 뭐 그런 함수인데 이 함수는 실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막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쉽지가 않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소위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합니다. 디락 델타 펑션이라는 건데 디락 델타 펑션은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함수인데 수학적으로는 잘 정의된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x0라는 위치에 그 위치에서만 굉장히 샤프하게 존재하는 굉장히 샤프하게 진짜 그 점에서만 존재하는 완전히 그 뾰족한 반을 생각하시면 그런 함수입니다. 저는 함수해가지고 정말 그 위치에만 존재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델타 펑션입니다. 디락 델타 펑션의 함수가 델타 펑션의 성질이 있는데 성질이 뭐가 되냐면은 내가 그 델타 펑션을 갖다가 델타 펑션을 적분을 하면은 그건 항상 1이 나와야 되고 내가 어떤 임의의 함수에다가 그 디락 델타 펑션을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거는 바로 그 x0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을 만족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이건 어떤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어떤 극한으로만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그 리미트로만 존재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 디락 델타 펑션이 이제 우리가 포지션 위치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무한 양정을 같으면 에너지 혹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그래서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그 각각의 보유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스테이트를 가진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겐 스테이트는 하나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것들은 서로 오소노멀합니다. 오소노멀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적을 했을 때 다른 아이겐 밸류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상태가 만약 다르다고 하면은 그거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그건 1이 나옵니다. 이건 1은 우리가 노멀라이즈 했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다른 게 되면은 그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한 양정을 해서 n번째 아이겐스테이트와 n번째 아이겐스테이트를 곱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적 계산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로 n하고 m이 같을 때는 1이 나오고 다르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여기 있는 뭐 디락 델타 펑션,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있는 디락 델타 펑션끼리 혹은 내가 이제 여기서 익스포넨셜 ikx다 그러면 요거 이 함수의 그 다른 모멘텀을 가지는 그런 함수들끼리 해서 접근하게 되면 항상 서로 직교하게 됩니다. 어서로만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그 아이겐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터에 우리가 아이겐스테이트 다 모아놓게 되면은 걔는 우리가 소위 수학적으로 말하는 컴플리세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컴플리세이션하고 여러분 배웠죠? 나오나? 나오니? 나와. 컴플리세이션한 거 안 배워요? 여기서 공수 시간에? 좋아. 나와. 이제 뭐였어? 근데 선용대 수학에서 나오지? 나오죠? 그러니까 컴플릿하다